지금 당장 내 통장에 300조 원이 들어올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단돈 100만 원이랑 바꾸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손절을 친 한 남자의 비극적인, 아니 어쩌면 조금은 황당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 맥북, 그 거대한 제국의 시작점에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 말고 한 명의 남자가 더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로널드 웨인. 그는 애플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었지만 창업 딱 12일 만에 그 지분을 단돈 800달러에 팔아치우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그 지분을 들고만 있었다면 지금쯤 빌 게이츠 부럽지 않은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겠죠. 대체 왜 무엇이 이 똑똑한 엔지니어를 그런 무모한 선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가 놓친 건 단순한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읽는 눈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970년대 중반 비디오 게임의 조상격인 아타리라는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타리에는 아주 골치 아픈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씻지도 않아서 냄새는 풀풀 풍기는데 입만 열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떠드는 20살 남짓의 스티브 잡스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천재적인 실력을 갖췄지만 숫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시한폭탄 같은 천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사람이 바로 41살의 베테랑 엔지니어 로널드 웨인이었어요. 잡스는 생각했죠. 아, 저 아저씨라면 우리 같은 애송이들을 데리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잡스는 워즈니악을 설득할 때도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항상 웨인을 찾아갔어요. 웨인은 그들에게 일종의 어른이었고 정신적 지주였던 셈이죠. 결국 1976년 4월 1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이 각각 45%의 지분을 가졌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웨인이 캐스팅 보트인 10%를 가져갔어요. 이때 웨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의 심플한 한 잎 베어 문사과 로고가 아니라 펜으로 정성스럽게 그린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아주 고전적인 로고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첫 번째 운영 매뉴얼과 파트너십 계약서까지 전부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사실상 애플의 뼈대를 만든 건 잡스가 아니라 웨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판 위에서 웨인은 단 12일 만에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잡스가 저지른 아주 공격적인 계약 때문이었어요. 잡스는 애플 원 컴퓨터 50대를 납품하기 위해 부품을 외상으로 들여오고 15,000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빌려버립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죠.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애플은 법인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십 형태였거든요. 만약 사업이 망하면 잡스와 워즈니악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나이 40이 넘은 웨이는 달랐어요. 그는 개인 명의의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차곡차곡 모아둔 자산이 있었죠. 채권자들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돈 냄새가 나는 웨인이 타겟이 될 게 뻔했죠. 웨인은 과거에 자판기 사업을 하다가 그 쫄딱 망해본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그는 결심합니다. 이 미친놈들이랑 같이 있다가는 내 노후 자산까지 몽땅 날려먹겠다. 결국 웨인은 서명한 지 채 2주도 안 되어 잡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 이 지분 안 가질래. 그냥 너희끼리 다 해. 그는 자신의 지분 10%를 반납하는 대가로 딱 800달러를 받기로 합의합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1,500달러를 더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역사적인 기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뼈아픈 실책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가 포기한 10%의 가치는 애플이 상장하던 날 이미 수천억 원이 되었고 지금은 계산기조차 두드리기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나이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웨인의 비극은 수십 년 뒤에 또 한 번 반복되거든요. 이번에는 그가 직접 쓴 그 계약서 때문에 말이죠. 웨인이 지분을 넘기고 떠난 뒤 애플은 그야말로 로켓을 탄 것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잡스와 워즈니악 이 두 괴짜가 차고에서 뚱딱거리며 만든 애플1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뒤이어 나온 애플2가 데이트를 치면서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유니콘 기업이 됐고 1980년 상장하던 날에는 포드 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산가를 배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때 웨이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주 평범한 엔지니어로 돌아가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TV 뉴스에서 잡스가 억만장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웨인의 속이 얼마나 쓰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죠. 로널드, 너 그때 왜 나왔어? 그냥 버텼으면 지금쯤 개인 비행기 타고 다녔을 텐데. 그런데 웨이는 겉으로는 아주 덤덤했어요. 나는 잡스의 그 불같은 성격을 감당할 수 없었어. 그와 함께 일했다면 나는 아마 스트레스로 일찍 죽었을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시 잡스는 완벽주의를 넘어 독재자에 가까운 경영 스타일을 보여줬고 40살이 넘은 웨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파트너였던 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인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애플의 흔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했던 애플의 창업 파트너십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역사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지만 웨인에게 그건 그저 구석에 처박아둔 오래된 종이 뭉치에 불과했죠. 그러다 1990년대 초반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해진 웨이는 이 계약서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에이, 그래도 애플 창업 계약서인데 수억 원은 받았겠지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한 수집가에게 단돈 500달러를 받고 그 귀중한 서류를 넘겨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고작 6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1년 웨인이 팔아치웠던 그 계약서가 소더비 경매장에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낙찰가는 무려 15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웨인이 500달러에 팔았던 종이 한 장이 수십 년 만에 수천 배의 가치로 변해버린 겁니다. 지분 10%를 날린 것도 모자라 본인이 직접 만든 역사적 증거물까지 헐값에 던져버린 셈이니 이 정도면은 거의 운명의 저주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잡스도 나중에 웨인이 그리웠는지 아니면 미안했는지 그를 애플 행사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 맥월드 엑스포 현장에서 잡스는 웨인을 위해 1등석 비행기 표를 보내고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줬죠. 하지만 거기서도 웨인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잡스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했거든요. 잡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웨인을 찾아와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선택은 당시에 최선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서재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애플 로고를 보면 그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짐작할 수 있죠. 지분을 포기한 시점부터 계약서를 팔아버린 순간까지 웨인의 인생은 안전한 선택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물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아니면 잡스의 공격성을 믿고 도박을 걸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애플의 역사는 로널드 웨인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역사의 구석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싼 교훈을 준 남자로 기억되고 말았죠. 이제 그는 9순이 넘은 나이에 조용한 마을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기회를 두 번이나 발로 차버린 이 남자의 마지막 뒷모습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웨인의 사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순히 운이 없었다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잡스와 워즈니악보다 훨씬 뛰어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리스크를 짊어질 배짱이 부족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세상을 바꿀 회사를 만든다는 설렘을 집어삼킨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매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나요? 적당히 안주하며 내 지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내 전부를 걸어볼 것인가. 웨인의 선택은 틀린 게 아니라 달랐던 것 뿐이지만 그 결과로 인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고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웨이는 가끔 TV 광고에서 흘러나오는 애플의 로고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직접 펜으로 그렸던 그 촌스러운 뉴턴 로고가 지금의 세련된 사과가 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그 성장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평생 아이폰을 써본 적도 거의 없다라고 해요. 본인이 만든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는 창업자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웨인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상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로널드 웨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앞에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복권이 있는데 지금 당장 당첨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당신은 그걸 단돈 100만 원에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시겠습니까? 웨이는 후자를 견디지 못해 도망쳤고 역사는 그를 패배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애플의 기초가 다져졌고 잡스가 폭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죠. 그의 비극적인 선택이 남긴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전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전한 800달러인가요? 아니면 위태로운 10%인가요? 로널드 웨인이 800달러를 손에 쥐고 애플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가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는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저택이 아니라 네바다주의 작은 마을 파럼프에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한때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질 뻔했던 남자가 지금은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우표나 희귀동전을 팔아 생활비를 보탭니다.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두고 실패한 도박이라 비웃지만 정작 웨인 본인은 슬롯머신 앞에 앉아 소액의 게임을 즐기며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큰 금액을 단 12일 만에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이 나서라도 못 살 텐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그가 기술자 출신이면서도 정작 애플 제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11년 한 기자가 아이폰을 써본 적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애플 제품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나중에야 선물을 받아서 아이패드를 잠깐 써본 게 전부라고 하니 자기가 세운 회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조차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구경만 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거절의 아이콘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웨이는 끝까지 당당해요. 만약 내가 거기 남았다면 나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겠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시체가 되었을 것이라며 특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서늘한 비즈니스의 진실이 하나 있어요. 웨인이 두려워했던 그 무한 책임이라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잡스와 워즈니악에게는 뒤가 없는 질주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이죠. 잃을 게 너무 많았던 40대 어른은 안전을 택해 도망쳤지만 잃을 게 아무것도 없던 20대 청년들은 벼랑 끝에서 혁명을 만들어냈거든요.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했던 웨이는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고 리스크를 즐겼던 잡스는 리스크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라는 건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확실한 지옥불 속에 내 전부를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한 끗 차이라는 걸 웨인의 빈 통장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을 보면 웨인이 포기한 10%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합니다. 400조 원이면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죠. 웨인이 800달러를 받고 도장을 찍던 그 짧은 순간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종이 한 장을 넘겨준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초기 애플의 법적 기틀이나 로고 그리고 천재들의 갈등 중재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제국의 기초를 닦아놓고 정작 본인은 광야로 걸어나간 비운의 설계자였던 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꿈꾸거나 투자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결국 로널드 웨인의 선택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애플을 버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적 부호의 명단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기회의 지분이 들려 있나요? 혹시 눈앞에 800달러가 무서워서 수백조 원의 미래를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웨인의 낡은 계약서가 18억 원에 팔려 나갈 때 그는 그 소식을 들으며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뒷모습이 평온해 보일지 아니면 처절해 보일지는 오직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로널드 웨인은 여전히 말합니다. 후회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가 직접 그린 사과나무 아래 뉴턴처럼 그는 떨어지는 황금 사과를 보고도 그것이 중력의 발견인지 아니면 그저 머리 아픈 사고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잡스를 기억하고 워즈니악을 칭송하지만 웨인의 이름은 오직 가장 멍청한 선택을 이야기할 때만 소환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로널드 웨인이 한 명씩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300조 원짜리 기회를 단돈 100만 원에 팔아치우고는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창업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되길 바랍니다.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지분은 누군가의 신화가 될 테니까요.